반갑습니다. 수학의 테마 30 이상원입니다. 오늘 테마 1 2강. 지난 1강에서 2025년 수능 기출 18번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자체로 귀납적 조사를 실행해서 답을 구하는 그 절차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 형태를 가지고 요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출제 교수들이 다른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수능 준비라는 거.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4번째 항을 더하면 12가 된다라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러할 때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이 형태 그대를 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고난이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쉬운 난이도 확인은 해보긴 하지만 이것을 문제를 풀고 반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말고 뒤에 보면은 13번 문제도 좀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실행하는 그런 문제가 2019년도 기출된 걸로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별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2019년도는 그나마 조금 문제 같긴 하지만 이것도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고난이도의 귀납적 실행, 귀납적 조사, 고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문제가 2025년도에 4점짜리로 22번에 출제가 됐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긴 할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 문제를 출제 교수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말한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문제는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부 활동, 학습 활동에 대해서 메타 인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학습을 하고 있어도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진짜 그런 낭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 메타 인지로 스스로 그거를 감지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위권 학생과 그 하위권 학생의 차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n에 대해서 우리가 1부터 대입하면서 귀납적 조사를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A1 더하기 A5는 K다. 문제 여기서는 이제 11로 주어졌지만 어떤 일정한 상수식 K로 주어지는 문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과 5 요 숫자만 따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1,5 그 다음에 2,6 또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더하면은 K 값이 되는 거죠. 즉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를 더하면은 5는 이제 아홉 번째 항과 더해서 또 K가 되고 이런 식이 되죠. 6이면은 1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1, 2, 3, 4까지는 좋은데 5, 6, 7, 8까지 가는데 5, 9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현재 5가 여기 겹치잖아요. 여기 5랑.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 2, 3, 4, 5, 6, 7, 8 요게 필요한데 그리고 문제에서는 A1부터 A16까지 더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16까지가 어떻게 할까? 1, 2, 3, 4, 5, 6, 7, 8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홉 번째 n에다 9를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a의 13이 되죠. 9의 13. 또 10을 집어넣으면은 14, 11, 15, 12,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 담겨 있구나. 요 밑에 진행된 거는 중첩돼서 쓸 수가 없어요. 요 자료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자료는 사용 못하고. 그래서
그 9가 다시 등장하는 여기 8까지 했으니까 8,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16개의 숫자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16개의 항이. 그렇죠? 그래서 1항과 5항을 더하면은 K값이 되고 2항과 6항을 더하면 K값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K는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죠? 12로 주어진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1부터 16은 이게 8줄이 되잖아요. 8개 세트잖아요. 그죠? 8개. 그리고 각 세트가 12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96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거 96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그 72까지의 합을 구하라. 72까지 합을 구하려면 약간 또 혼동이 또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72항까지 A1, A2에서 A72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치밀하게 계산 못하고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계산 자체 혼동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 이 태화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이 문제 형태 안에 숨겨져 있는 변수에 관한 문제로 테마 2에서 연습하는 연역적 사고 중에서 변수의 변장, 변수가 모양을 바꿔가는데, 변수의 모양 바꿔가는데 그 중에서 중첩된 변수가 중첩된 경우에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면은 난이도가 쭉 올라가고 배점이 3, 4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앞 페이지에서 원래 출제된 문제는 너무 쉬워서 공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메타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 인지가 제군들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는가 참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는 지금 솔루션 2에서 보듯이 귀납적 조사를 실행하는 거는 이건 지당한 일이에요. 이걸 안 하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조사는 그 수학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귀납적 조사를 실행한 이유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고, 귀납적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문제의 본질과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이 방향, 풀이의 실마리를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귀납적 조사를 실행하는 절차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연역적 풀이를 해야만 되는 문제가 제시됐을 때 그것도 귀납적 조사를 실행한 다음에 그걸 기호화하고 문자화함으로써 기호화하고 또는 문자화함으로써 연역적 풀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1, 5 했더니 12가 되고 2, 16, 3, 17 쭉쭉쭉쭉 그래서 뭐 12, 16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겹치잖아요. 여기 A5가 또 나오고 문제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짝수차를 줘서 2, 6, 4, 8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도 6이 겹치잖아요. 8도 겹치고 어떤 겹치는 문제,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 중첩된 변수에 대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은 요거를 이제 그 잉여류에 따른 그 중첩된 변수를 분류해서 해결하는 거를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에 대한 잉여류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an 플러스 4 이퀄 12, 즉 어떤 상수 k 값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n에다가 4k-3을 집어넣어 봤어요. 4k-3이면은 이게 4로 나누어서 1이 남는 겁니까? 3이 남는 겁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기초지만 중요한 거죠. 잉여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걸 4k 플러스 1이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k가 이제 0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0, 1, 2, 3, 4. 요거는 이제 1부터 시작하려면 k가 1부터 시작하면 되죠. 1, 이렇게 나가는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지 4k-3이라고 잉여를 표현한 건가 4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다 그 잉여류가 얼마인 거다? 자, 1이라는 거예요. 4로 나눴을 때, 그 4로 나눴을 때 잉여류가 1인 것들의 그 집합인 거죠. 그래서 4k-3이면 오른쪽은 4를 더하니까 4k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둘 다 4로 나누었을 때 잉여류가 2일인 두 숫자고 4K 그 밑에는 또 4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K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거는 두 숫자가 둘 다 잉여류가 2예요. 4로 나눴을 때. 그리고 또 2를 더하면 4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은 4 커지니까 4K 플러스 3. 이건 4로 나눠서 잉여류가 3인 거예요. 그리고 4K, 그리고 4K 플러스 4. 이거는 둘 다 잉여류가 0, 4로 나눠 떨어지는 두 수의 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화시킨 어떤 잉여류의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잉여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하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하고 5하고가 세트고 2하고 6이 또 세트고 여기서 4, 8 이렇게 나가는데 그 K에다 1 집어넣은 거죠. 요거는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A1, A2, A3, 4, A5, 6, 7, 8 이렇게 나오거든요. K에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겹치는 거. 그래도 겹치네. 여기도 5, 6, 7, 8 또 나온다는 거예요. 4의 잉여류로 될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8의 잉여류로 부르는 거예요. 8의 잉여류. 8의 잉여류는 나머지가 0부터 7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A의 8K-7. 자, 이거는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죠. 그러면 8K, 여기다가 4를 더하면 8K-3이 되죠? 자, 이거는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에 해당하는 1, 그러니까 잉여류 1과 잉여류 5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 그리고 또 여기다 1을 올리면은 8K-6,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얘는 8로 나눠서 나머지가 6인, 나머지 2와 6의 두 숫자를 합치면 12가 되고, 또 8K-5, 8K-1, 그리고 8K-4, 8K. 8K-4는 잉여류가 4인 것과 잉여류가 0인 것, 나눠 떨어지는 것의 합이 12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8의 잉여류 8개의 숫자의 세트로 했더니, 겹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발견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K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A1, A2, A1에다 A5, 그리고 A2, A3, A4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A6, A7, A8, A8 1부터 8항까지 초당 1항부터 8항까지가 1, 2, 3, 4, 5, 6 겹치지 않고 등장하죠. 그럼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K에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A 얼마가 되죠? 8이 16에다가 16의 생각 A9가 되고 우리가 9가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A10, A11, A12 그리고 더하기 4를 더하니까 A13, A14, A15, A16 하나도 겹침이 없이 9번째 항부터 16까지 나오죠. 그렇죠? 요 세트를 쓰니까 하나도 겹침이 없이 1항부터 16까지가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된 것이 n항과 그 4 차이 난 n 플러스 4항을 더했더니 어떤 상수값이 됐을 때 4의 잉여류로 해볼까 했더니 그래도 겹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8의 잉여류로 그 분류를 했더니 이것이 겹치지 않고 딱 정확히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8K-7부터 여기 8K가 8개의 숫자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게 K는 1일 때부터 K는 2까지, K는 1부터 2까지 더하면은 이게 16개의 항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 12가 몇 번 계산이 되냐면은 12가 8번 곱하기 2번이니까 그 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2가 8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6이 답이다. 즉, 요 세트를 요 8로 나눈 그 8로 분류한 잉여 세트 요거 전체를 SK라고 한다면은 시그마 SK가 되고 K는 1부터 2의 값이 요거랑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좀 연역적인 풀이를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출제 교수들이 연역적 풀이를 중간중간 섞어 쓰거나 또는 연역적 풀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72로 더해지면 어렵잖아요. 아까처럼 이게 72가 되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SK로 여기다 그 8로 나눈 잉여류를 한다면은 얘가 1부터 A1부터
A8까지가 요게 한 세트고, 그리고 또 9부터 16까지 한 세트고, 그래서 72까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게 요거는 8 곱하기 1이 되고, 이건 8 곱하기 9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까 요 8개의 세트 요 2개에서 이제 답이 구해졌는데 8 곱하기 1에서 9까지니까 요게 요게 12가 4개가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가 몇 개가 쓰이는 거예요? 12가 4번 쓰이는데 곱하기 9번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4, 12 곱하기 한 줄당 요게 12가 4번 쓰이는데 그게 이제 9줄이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4, 9, 36 이렇게 되니까 36은 1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144에다가 3 곱하니까 3, 4, 12, 3, 4, 12, 13, 432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기 72항까지 구했을 때는. 그리고 이런 툴을 가지고 있어야지 혼동이 없이 우리가 출제자의 질문에 정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살펴봤고 요것이 이제 변형돼서 나왔을 때 이러한 잉여류에 의해서 변수가 중첩될 때 이렇게 처리하는 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2026년 올해 나온 수능 20번 문제, 수능 20번의 빈칸 채워넣기 문제에서 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 26번 요 문제에서 지금은 가나다,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이제 가나다 구하는 건데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아래 두 가지다. 즉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N 플러스 2랑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우리 수열에서 다루는 요 개념. 요거를 그냥 적용해 주면 돼.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풀이의 핵심이 뭐냐면은 A1, A2에서 A12까지 더한 거에다가 또 A3, 4, 5, 6, 7, 8, 9, 10, 11 더한 것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게 풀이 과정에 나오거든요. 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A1, A2에서 A12까지가 시그마 하나 있고 여기다 더하기 또 홀수로서 A3, A5 해서 오면은 5, 20, 11, A1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1, 2, 3, 4, 5, 6, 10이면 여기 깔끔한데 거기에 중첩되게 또 3, 5, 7, 9, 11 얘는 여기 중첩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첩돼 있죠? 요것을 구하는 요 풀이 과정의 빈칸 채워넣기거든요. 요 문제인데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풀이 과정 중에 2배 AN 이것이 2배의 2K 플러스 1이 이렇게 짝수홀수로 2로 나눈 잉여류 2로 나누었을 때 잉여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게 변수의 변장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거 1번 때문에 막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1번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기초적인 내용은 그냥 진술이라서 즉 1번은 단순히 수식 정리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즉 쉽다 그 말이에요. 1번 사항. 근데 2번에서 잉여류에 따라서 변수를 구분할 연역적 사고가 요구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수능 준비를 연습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막힌 게 아니라 2번에서 당황을 하고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첩된 거에 대해서 그 AN이라는 것을 A의 2K-1 또는 A의 뭐 2K 플러스 2 이렇게 짝수 홀수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A의 뭐 2K-1에 A의 2K라든가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 두 개의 2로 나눴을 때의 변수 모양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서 나왔는데 2026년 또 묻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런 거 이제 다루면서 이런 중첩된 변수 다루는 어떤 기본 연습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진행을 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